4번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입니다. 아유, 이러면서 벡터란 말에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벡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또 실제 있죠. 문제를 풀잖아요. 대부분 계산기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최소한의 필요한 개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인데, 정연파 교류의 벡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연파 사인,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벡터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벡터를 약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A는 3 플러스 4다. 7이죠, 맞죠? 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7입니다, 7.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 당연히 3 더하기 4는 7이죠. 방향 이런 거 없이 크기만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뭐냐면 벡터 A 점을 찍어요. 혹은 뭐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데 벡터는 이렇게 돼요. 3 플러스 4가 아니고 J4 이렇게 방향성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수, 얘를 허수라고 하는데, 즉 보세요. 위에서 한 A 3 플러스 4는 3 더하기 4 해서 7이에요, 7. 그러니까 3 더하기 J4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3이에요, 3. 위쪽 방향이 플러스 J4랑, J라는 것은 방향인데, 이 위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더하기 J4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는 이렇게 돼요. 이것이 그 크기가 되고 이것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됩니다. 당연히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의라고 있습니다. 이거의 크기는 얼마냐? 빗변의 크기는 얼마? 루트 밑변 방향 빗변의 제곱 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얘는 크기가 5가 됩니다. 즉 J가 하나 있고 없고에 그 따라서 얘는 7이 되는데 얘는 크기가 5가 돼요. 그리고 벡터는 아시겠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하기 전에 제가 삼각함수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각함수. 직각삼각형일 때요. C고 A고 B입니다. C고 A고 B예요. 일단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코였죠. C분의 A. 사인 세타는 어떻게? 이렇게요. C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거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냐? 이렇게 해서 A분의 B가 있습니다. 아이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각도는 보세요. 계산기 다 기능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니까 세타 코사인 넘어가면서 이 코사인이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아크 코사인이 돼요. 아크 코사인 C분의 A 혹은 아크 사인의 C분의 B 혹은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타는 뭘 하느냐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있죠. 요거분의 요거 얼마?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이렇게 벡터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스칼라 3 더하기 4하고요. 벡터 3 더하기 J4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J란 것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3 마이너스 J4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3 플러스 J가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J4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크기는 똑같이 루트 3의 제곱. 이건 크기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 4의 제곱. 각도는 얼마? 아크 탄젠트 얼마?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계산기에서 두들 때는 우리가 J를 안 쓰고 I를 써요. I. 원래 있죠. 복소수 계산할 때 우리가 I를 쓰는데 우리가 I가 전기에서는 뭐예요? 전류, 교류 전류를 I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I는 3 플러스 I4 이렇게 하면 I는 3 플러스 I4 하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대신에 여기 I 대신에 J를 쓰는 거예요. J.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있죠. 공식이 막 두두두두 있는데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J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하면 J라는 것은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 우리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허수는 됩니다. 허수는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J의 제곱은 얼마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어떤 값을 제곱하면은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만 벗겨져요. 그래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벡터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은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전기하면서 다른 거는 포기하셔도요. 삼각함수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다시 CAP입니다. 각도고 이게 세타예요. 세타.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사인 세타는 어떻게?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A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 A 값은 어떻게 돼요? A 값은 C가 넘어가죠. 맞죠? C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C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C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A 값은 A 값은 얼마? A 값 아니죠. 예. A, B 나타냈고요. C 값은 어떻게? C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예. 이번 시간에 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도 되게 어려운 건 안 나오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고 이건 아닐 겁니다. 삼각함수 이름, 복소수 이름부터 겁먹고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전기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정근표 교류 벡터 표시법을 하기 위해서 순식값, 앞에 됐던 순식값을 다시 쓰는데 보세요. 1번 순식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보세요. 지금 I라고 할게요. 하나만 쓸게요. I는 IM의 원. 세타 할게 그냥 세타.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저번 시간에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저번 시간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I는 얼마? 루트 2분의 1에 IM이라 그랬죠. 따라서 IM은 루트 2I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최대값은 루트 2I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보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220V, 22,900V 전부 말하면 전부 실효값이라 그랬죠. 맞죠?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거, 사인 앞에 오는 여기에는, 순식값에 사인 앞에 오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최대값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유도할 때부터 최대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 실효값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 자리를 최대값이 오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실효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얼마? I는 얼마? 루트 2 곱하기 실효값.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앞으로 여기에 루트 2가 오는 경우가 많을 건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왜 루트 2가 왜 오느냐?
예, 그런 것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최대값이 온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류는 시력값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떻게? 루트 2 곱하기 시력값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때 있죠? 벡터로 나타낼 때도 시력값으로 나타내요. 최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순식값에서 보세요. I는 100루트 2 70cm 주파수 60이라고 할게요. 30도 이러한 순식값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극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벡터 나타내기 극형식인데 보세요. 제가 전압 있는 전류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2개. 아유, 주파수를 선택할까? 파형을 선택할까? 크기를 선택할까? 위상을 선택할까? 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으세요? 보세요. 루트 2부터 요까지 다 지워요. 어떻게? 극형식은 어떻게 된다? 100에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 순식값 식에서 2번 극형식 값을 어떻게 나타낸다? 시력값과 이거 보세요. 100루트는 최대값입니다. 루트 2 빼고 100이란 것은 시력값과 위상으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파형 있죠. 우리가 파형이라는 놈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버터, 컨버터 들어보셨죠? 인버터, 컨버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야 파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도 바꾸는 것이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해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나 주파수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자. 크기와 위상은 잘 바뀌니까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타고 나서 파형과 주파수는 나중에 다시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했던 그 순식값에서 극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극형식 보세요. 지금 극형식 100에 예를 들어서 I는 크기와 각도가 방향이죠. 이거니까 당연히 벡터입니다. 예, 30도라고 할게요. 100에 30도. 얘는 뭐냐? 이렇게요. 보세요. 앞에서 제 벡터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크기가 100이고요. 각도가 30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에 30도, 크기가 100이고 각도가 3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극형식이에요. 딱 크기와 위상만.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극형식 다음에 뭐가 있다? 삼각함수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100에 30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세요.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A는 100에 코사인 30도, 다시 할게요. 100분의 A는 코사인 30도. 따라서 A는 100에 코사인 30도. 이렇게. 맞죠? 100의 코사인 30도. 100분의 B는 사인 30도. B는 100의 사인 30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제가 벡터 설명드릴 때 B에는 뭐라고 했나? 이 방향은 J를 붙인다고 했죠. J를. 이 부분 A 플러스 JB라고 했는데 벡터 할 때 얘는 그냥 썼는데 이 윗방향은 J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A 플러스 JB.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100의 30도는 어떻게? 얘 플러스 얘예요. A 플러스 JB입니다. A는 얼마다? 100의 코사인 30. 자, 이 방향 얼마요? 100의 사인 30이에요. 그 100으로 묶으면 얼마예요? 100으로 묶으면 얼마? 코사인 30. 제2의 사인 30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3번에 공식으로 되어 있죠. 얼마? I1에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JM 사인 세타 1. I2는 이제 플러스로 했으니까, 각각 플러스로 했으니까 I2 보면 I2는 I2의 실호값에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렇게 삼각함수법으로까지 나타냈다는 겁니다. 삼각함수법으로. 지금 교재에서 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대입을 해보시면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법은 뭐냐? 복소수법은 뭐냐? 알릴게요. I는 보세요. 100에 코사인 30 플러스 J에 얼마? 코사인 30 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사인 30 하면 2분의 1이에요. 10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50 루트 3 J에 50. 얘 뭐예요? A 플러스 JB 형태의 뭐다? 복소수 형태입니다. 복소수 형태. 그래서 삼각함수 형태를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소수 형태가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A 플러스 JB 크기는 얼마? 크기는 50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각도는 앞에 됐죠?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하면 얼마다? 100에 얼마? 50도 3분의 50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아크 탄젠트 50도 3분의 50 하면 30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공식이 있지만 시험에 공식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산기로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계산기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나 혹은 개념을 알아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개념 부분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그 벡터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V라고 V는 10루트 2에 오메가 T 60도로 할게요. 이게 뭐다? 순식값 형태예요. 그러니까 V는 얼마? 극형식에 10에 얼마? 60도예요. 10에 60도. 맞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형태 얼마? 10에 얼마요? 코사인 60도 플러스 J에 사인 60도. 연습 몇 번 하시다 보면 조주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 형태 어떻게 돼요? 10에 코사인 60 얼마다? 2분의 1. 사인 60 얼마? 2분의 루트 3. 하니까 얼마다? 10 곱하기 2분의 1은 5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소수 형태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극형식으로 바꾼다. 어떻게? 루트의 5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 각도 아크탄젠트 5분의 5 루트 3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10에 60도가 나올 겁니다. 10에 60도.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순식값 형태가 나타내라 얼마? 순식값 형태가 나타내라 실호값 10이니까 10루트 2에 오메가 T 위상 6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변환을 하느냐? 왜 귀찮게 이렇게 변환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계산기로 두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 하고 뭐 혹시나 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손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하고 혹시 이렇게 변환시켜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극형식이나 삼각함수 형식으로 계산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몇 번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몇 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세요. 우리가 100에 60도 이렇게 있죠. 나타냈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100에 스파이셜 J 세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오일러의 공식이라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삼각함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100에 코사인 60 플러스 J의 사인 60. 결과는 똑같은데 오일러의 공식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극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익스파인 J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 오일러의 공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도 간간히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세요. J는 뭐라 그랬어요? 이쪽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러면 J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도예요. J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도입니다. 예. 그럼 J의 제곱은? 예. 얼마? 1에 90도를 제곱하면 돼요. 네. 뒷장에 갈 건데 이 J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1의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만약에 A가 3 플러스 J4다. 이거 뭐? 3은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0도 방향입니다. J4는 어떻게? 90도 방향으로 4다. 예, 요런 것들이요. J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있죠. 계산기가 좋아져가지고 여기 복소수 웬만하면 계산기로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볼게요. 일단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보세요. A가 크기가 A고 세타 1이에요. 벡터 B가 크기가 B고 세타 2입니다. 곱하기 굉장히 쉬워요. 만약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A의 세타 1 곱하기 B의 세타 2예요. 그죠? 얼마? 크기는 크기대로 곱해요. A, B의 각도는 더합니다. 이렇게. 크기는 크기대로 곱하고 각도는 더합니다. 네. 만약에, 보세요. 이게 공식으로 해서 그런데, 10에 60도 곱하기 5에 30도. 한다, 얼마? 크기는 10 곱하기 5, 각도는 60 플러스 30. 얼마? 50에 90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 해당되지 않지만은, V는 루트 2, 100, 오메가 T, 플러스 30도. I는 루트 50에, 오메가 T, 플러스 60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V는 100에 30. P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요. 맞죠? 100에 30 곱하기 50에 60 하면 5000에 90. 네. 이게 결과 맞는 결과는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어떤 수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순식값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순식값으로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극형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손으로도 되는 거죠. 손으로도.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누기는 A, 나누기 B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는 크기대로 나눠요. 각도는 빼요. 크기는 크기대로 나누고 각도는 뺀다. 어렵지 않죠? 곱하기는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하고 나누기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빼고 이것이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연파의 합성인데 우리가 벡터는 있죠. 곱하기 나누기보다 더하기 빼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잘 보세요. 뭐 계산기로 할 거지만은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A는 3 플러스 J4예요. B는 6 플러스 J8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실수는 실수부끼리 더합니다. 더하면 그건 얼마? 3 플러스 6이에요. 허수는 허수비끼리 더해요. 얼마? 4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얼마다? 9 플러스 J의 12가 되죠. 맞죠? 9 플러스 J 12가 되죠.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3이고 4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아니 3이고 4가 아니고 3과 6을 더하니까 3과 6을 더해서 여기가 9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4와 8을 더해서 여기는 12가 돼요. 12.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루트의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됩니다. 각도는 아크탄젠트 9분의 10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정연파의 합성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방금 여기 적어 드린 것처럼 하는데 제가 좀 대충 했죠. 왜 그러냐면 계산기로 대부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산기로 잘 하시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재에 나온 공식은 뭐냐면 실수분은 실수비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비끼리 더해서 루트 안에서 제곱에서 루트식을 한 거예요. 뭐냐? 제곱에서 더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 정의입니다. 허수부 제곱 더하기 실수부 제곱에서 루트 씌우는 거. 각도는 뭐냐? 실수부분의 허수부에서 교재 공식은 이렇게 있지만은 문제풀이로 나온다고 하면은 계산기가 대부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뭐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벡터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벡터를 계산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벡터에서 허수 부분 이런 개념을 계속 혼자 멀리 쳐내고 계시는데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은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